아직 뭐 개념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오늘 좌표적기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5부터 저번 시간 같은부터 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선생님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남겨놓은 게 있죠. 그것도 좀 하면서 공부를 합시다. 일단 연속에 대한 기본 얘기부터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가벼운 얘기부터 하시죠. 일단은 여러분 15페이지에 84, 85번은 확실히 좀 풀이라인이 긴 문제긴 한데 여기에 또 얘가 뭘 원하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84번부터 보시죠. 아마 요 놈은 쌤이 과제를 드리긴 했었으나 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긴 해요. 보시죠. B가 0,2고요. 풀어볼게요. 0,2고 A는 1,0입니다. 여기에 선분이 하나가 있고요. 선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라 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P가 P,0이고 Q는 0,Q인데 AP와 BQ의 길이를 같게 만족하면서 점 A, 점 B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P가 있고 얘를 뭐 P 맞나? Q구나. 여기 Q가 있고요. 0,Q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P가 있는데 얘는 길이가 같으니까 비슷하게 P가 있는데 P,0 잡아놨습니다.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죠. 같을 때 그때 두 직선 PQ와 AB의 교점 이렇게 했을 때 요 교점 요게 이제 R 좌표가 뭔데요? R 좌표 딴 말은 없네요. 네, 요 좌표를 구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은 얘가 이제 좌표적기로 가기에 얘네들이 한 멘트가 너무 적어서 앞에 문제처럼 뭐 주어진 순서대로 끌고 가는 게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되겠죠.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봐봐. 여기 B랑 여기 A는 고정된 점이고요. 알겠죠? 여기 Q가 Y축 위에 Q가 있고 X축 위에 P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같은 길로 이렇게 가까이 가봅니다. 알겠죠? 가까이 갈 때 얘가 여기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요 교점이 생기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건데 제가 문자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문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길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길이를 쌤이 뭐 t로 잡을게요. 우리가 t는 많이 썼으니까. 그래야 이제 문제가 출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어차피 좌표적이 같으니까 여기를 문자로 넣어버리면 얘가 간격이 t라면 여기 q 좌표는 0,q가 아니라 어떻게 쓰면 되겠어? 0,2-t라고 써야죠. 문자가 여러 개면 안 되니까 한 개로 봐야지. 이해됐습니까? 쌤이 지금 얘가 저기 BQ와 AP가 길이가 같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출발하는 중입니다. 문자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T라 치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얘가 어쨌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니까 선생님 여기를 문자로 두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안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좌표가 다르게 잡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알겠죠? 같은 거리니까. 알겠습니까? 문자를 어디에 지정하면 중요하지 않아. 한 문자로 진행을 시켜야죠. 그죠? 우리가 극한을 풀 때는 문자가 한 개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쌤은 그냥 같은 거리의 문자를 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근데 뭐 어떤 친구가 쌤 저는 여기를 T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T로 잡았습니다. 다 풀려요. 다 풀리니까 그거는 뭐 문제 풀고 안 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환경이 좀 쉬워지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죠. 뭐 식이 다를 거니까. 알겠죠? 쌤은 요 길이를 T로 잡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좌표는 얘로 대체해야죠. 그리고 요 P의 좌표 또한 뭘로 대체해야죠? P를 쓰지 말고 1에서 T 더한 거니까 T 플러스 1, 0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뭘 구하는 거냐면 요 교점을 좀 말을 하기 위해서 좌표 R이라, 점 R이라 얘기해볼게. 알겠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봐봐. 마지막에 질문이 극한인데 얘가 뭐라 했냐면 P랑 Q가 A,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죠? 거기 밑줄을 칠게요. 각각 점 A,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요게 극한의 표현이거든.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거의 거기 거기 바로 옆에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알겠죠? 그럼 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길이를 T로 잡았으니까 얘가 말하는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Q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T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T가. 봐봐. 점 P가 움직이는 점인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내가 잡은 T라는 길이가 얼마로 와야 되는 거야? 무한으로 간다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글로 표현한 이 말이 나는 T를 여기 잡았으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라는 의미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0 플러스겠죠. 음수할 수 없을 거니까 길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 친 그 말이 쌤이 T를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T가 0풀로 갈 때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때 R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지금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준 상황이 저걸 요구한다라는 걸 알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말로 표현한 것이 선생님이 T를 점을 잡았으니까 T가 0풀로 갈 때 저 교점의 좌표는 어디로 가냐를 구해봐라 라는 질문인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R의 좌표를 구해야죠. 어떤 문자로? T에 관한 문자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것만 잘 이제 해결해내면 되는 거죠. 자, R의 좌표를 구하려면 R이 뭐냐면 직선 AB와 직선 PQ의 교점 맞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두 직선 교점 어떻게 구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둘을 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긴 산수 문제야. 자, 요 직선 AB는 쉽죠. 직선 AB는요, 봐봐. 0,2를 지나고 1,0을 지납니다. 기울기부터 구하기. 기울기는 이렇게 뺄게요. x좌표 차분의 1분의 y좌표 차. 기울기 마이너스 2야. 그죠? y 절편이 0,2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입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직선 AB. 됐습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건 직선 PQ입니다. 자, 직선 PQ 구하러 갈게요. 이쪽이 원래 산수가 더러워. 자, 기울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 구하시죠? 요 점과 요 점 사이 기울기잖아. 그쵸? 기울기 갈게요. x좌표 차분의 t 플러스 1분의 y좌표 차니까 순서 바뀌어서 t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기울기. 됐어요? 지나는 점은 얘를 쓰면 안 되죠. y좌표니까. 그럼 직선 PQ는요? y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 2 마이너스 t입니다. 됐어요? 얘랑 쟤를 연립해야죠. 그래야 이 R의 좌표를 구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연립하겠습니다. y 자리에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연립이야. t 플러스의 상수니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자, x 갖고 갈게요. 넘기고 요거 왼쪽 넘기고 요거 넘겨야 되겠지. 됐어요? 넘기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x 더하기 2x는 요거 넘기면 t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날아가니까.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더하겠습니다. 여기 산수 옆에 갈게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통분하면 t 플러스 1분의 이거 2t 플러스 2 아니냐? 그죠? 더하면 t 플러스 1분의 3가 더러운 거야. 더해보면 3t네 3t.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봐봐. t 플러스 1분의 3t 곱하기 x가 t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t 약분 가능합니다. x는 3분의 t 플러스 1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R의 좌표, R의 뭘 구한가요? X좌표가 3분의 T 플러스 1인 걸 구했습니다. 됐어요? Y좌표도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극한값이니까 봐봐. T가 0풀로 가면 얘 얼마나 되죠? 3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X좌표가 3분의 1이면 Y좌표는 어디 갔어? 여기나 여기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어차피 교점이니까 얘 위에 점일 거 아니야. 3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하나만 극한을 구하면 나머지는 저 위에 점이니까 3분의 4가 나오겠죠. R좌표는 3분의 1, 3분의 4로 수렴한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앞쪽 문제와 다른 어려움이 느껴졌던 거는 앞에서는 뭐 야 점 A가 있는데 거기서 그어서 직선 AP가 나와서 그걸 따라가서 식을 만들면 뭐 좌표 나오니까 산수의 환경이 더러울 수 있지만 좌표 나오니까 알겠죠? 진행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멘트를 쓰지 않은 거죠.
환경을 툭 던진 다음에 야, 두 점이 여기 가까워졌을 때 교점이 뭐가 되겠니? 라는 거니까 그걸 이제 문자를 여러분 지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문자가 덜 들어갔으면 쌤이 얘기만 해볼게. 자, 이런 환경들을 좀 체크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쌤 생각에 방금 푼 것처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같은 길이가 있어서 여기는 문제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걸 A로 나와서 여기로 A로 나와서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기로 A로 놔도 문제는 잘 풀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한 문제를 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여기를 A로 놓은 친구 같은 경우 여기는 문제 없을 수 없구나. 여기는 1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1이니까 문제 없을 수 없네요. 여기로 갈까? 선생님 저는 여기를 Q로 풀었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요건 가능한 얘기죠. Q는 움직이는 중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겠어? 여기 길이가 P인데 이렇게 그냥 P한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봐봐. 여기는 뭐 문제 줄 수가 없고. 알겠죠? 뭐 둘러면 요만큼을 P로 두면 되겠지. 쌤 제가 Q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봐봐. 얘가 Q면 여기가 아마 2-Q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2-Q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Q니까 이 P란 놈이 3-Q가 되겠죠. 얘들 더하기 P일 거 아니에요. 관계식 나왔죠. 문제 한번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를 P로 풀고 있으니까 Q로 풀고 있으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얘가만한 극한을 처리할 때 봐봐. 이 두 점이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Q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운 친구들은 똑같이 직선에서 교점을 구해야 되지만 질문이 리미트 Q가 2로 갈 때 R의 좌표를 Q로 잘 잡아내시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 변하는 길이를 Q로 갖고 Q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 점이 로 붙었다라는 건 Q가 2-로 왔던 거죠.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알겠죠? 어쨌든 2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Q를 가지고 직선 세워서 교점 구해서 밀고 하면 돼. 그냥 확실히 환경은 좀 길어지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다. 그래서 문자의 지정은 상관없긴 하다. 다만 시계 환경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잘 인지해서 풀이를 끌고 와주세요. 자, 85번입니다. 이거 85번입니다. 85번은 그나마 쌤이 얘기해준 주어진 순서대로 좌표를 잘 잡아라가 먹히는 문제인 느낌입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확실히 그 스토리 상황이 필요가 없고 그냥 통째로 던져버려가지고 알겠죠? 그냥 딱 판단해서 탁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웠을 것 같고 오히려 좀 풀만한 문제는 85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시죠. 자, 그림 그려놓고 문제 읽어볼게요. 85번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보면요 3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Q, P 이건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좀 맞지 않아. 말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가볼게요. 봐봐. 자, yx 위에 점 P, t, t 제곱. 얘는 좌표 좋네. t, t 제곱이에요. 알았어. 시작합니다. 자, 좌표 적힌 건 알겠죠? 그림을 던져주고 좌표 세팅하고 뭐 넓이고 길이고 간에 극한을 요구하는 그런 세팅의 문제인 거죠. 들어보시죠. 자, 그때 x축 위의 점 q와 y축 위의 점 r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미 첫 줄에서 q와 r의 좌표를 구하고 싶지만 뭐 너무 힌트가 없으니까 알겠죠? 지금 t로는 얘를 못 구하니까 밑에 박스를 읽어보죠. 자, 가에서 삼각형 POQ는 PO랑 PQ가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PO와 PQ가 길이가 똑같아요. 이등변이래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수선 내리면 여기 길이가 T일 건데 그쵸? 이 수직 이등분 할 거 아니야? 여기 T겠죠? 그쵸? Q좌표는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만 여기 그죠? 그러면 가의 힌트를 통해서 Q좌표를 잡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 자, RO와 RP가 길이 같은 이등변이래요. 이번엔 RO와 RP가 길이가 같죠. 그렇죠? 자, 요거를 대응을 좀 못했을 수 있으니까 봐봐. 선생님, 요 길이가 같다를 통해서 R의 좌표를 잡으라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R의 좌표 바로 못 잡겠으니까 잠시 문자를 좀 쓰죠. R 좌표를 0, 그냥 R이라 칠게요. 알겠죠? 얘가 좀 힌트가 있잖아. 우리는 R로 문제 풀면 안 돼. T로 가야죠. 얘가 뭐라 했어? OR의 길이와 RP의 길이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을 세우겠습니다. OR의 길이는요? R이죠, R. R은. 그죠? RP의 길이, 요 길이는요?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의 제곱이죠. 이랬습니까? 우리는 r을 지금 t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양변 제곱할게요. r 제곱은 우리는 r이 필요 없습니다. t 제곱 플러스 정리할게요. t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제곱 r 뒤로 가죠. r 제곱입니다. r 제곱 날아가네. 그죠? 0이 나올 것이고 R이 나오네. 얘 넘기면 2t 제곱 r이 내리쳐서는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지. 그죠? t 제곱 약분해 보면 r은 2분의 1에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쵸? 아, 역시 r도 안 써도 되네. 얘가 0,2분의 1에 t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박스 안을 읽으면서 t로 끝까지 저렇게 물고 늘어져야 돼. 문자를 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제시한 모든 좌표를 t로 표현했다. 그렇죠? 이제 문제 가시죠. 리미트 t가 0불로 갈 때 t분의 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POQ의 넓이가 ST, POQ ST. 그 다음에 TT가 PRO, TT. 요거네, 그죠? 여기 구하고 저기 대입할게요. TT부터 TT.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요거죠. 여기 요걸 봅시다. 윗변. 예. 그죠? 윗변입니다. 요 Y가 윗변일 거 아니야. 높이는 이런 거죠. 높이. T. 되겠습니까? 높이 T, 윗변, 얘 Y좌표. 그죠? 넓이 구하면 2분의 5 곱하기 밑변 나 이거 쓸 거야 이거. 밑변. 2분의 1에 T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요거죠. T. 됐어요? 이쁘게 정리하면 4분의 1T, T 제곱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오케이?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식이. 잘 따라서 ST는요? ST는 윗변 얘로 보자. 2T. 높이 T 제곱. 그죠?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윗변 2T, 높이 T 제곱. T 상승입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하는 질문은 결국 TT-ST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TT-ST. TT가 4분의 1T에 T 제곱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ST가 T 세제곱. 입니다. 이해됐습니까? T가 0으로 할 때 극한을 구해라. 양쪽에다 T가 있어서 T가 약분되네요. T 제곱 남겠죠. 그죠?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0 되니까 0 넣어버리면 답은 4분의 1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좌표색의 패턴의 문제 딱 적정 나이인 것 같습니다. 약간 나이가 있는 거겠죠? 제가 좀 혹시 어려운 게 저건 판을 짜놓고 적분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초고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록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과서 문제죠, 뭐 알겠죠? 교과서 수록된 문제니까 나중에 좀 만나겠죠. 잘 체크해봐라. 좌표 적기가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실전 상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한 문자로 잘 끌고 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연산을 잘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번에 이제 개념 진도를 나갔던 연속성에 대한 기본 유형들 좀 체크해보죠. 18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그 97번에 답지에, 그죠? 답이 제대로 안 나와있다. 그래서 풀이 참조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적어드릴게요. 97번입니다. 97번에 오픈 친구 같이 봐. 1번의 정답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겠죠. 두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빼면 모든 실수 연속이죠. 알겠죠? 2번의 정답 또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겠죠. 곱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요. fx가 분모로 왔어? fx가 0 된 x값이 얼마야? 0이잖아.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답이긴 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연속인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맞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답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간에서 그랬으니까 여기 답인 거죠. 알겠죠? 자, 4번을 보시면 4번입니다. 4번의 함수는 분모에 gx가 있죠? 그죠? g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4번처럼 만들면 얘가 0 되는 그 지점은 불연속일 거야. 대입할 게 없으니까. 이거 인수로 되네요. 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이다. 그죠? 그럼 4번 함수는 x가
마이너스 4도 아니고 x가 2도 아닌 모든 실수가 이제 다를 텐데 요걸 이제 구간으로 쓰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또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또는 2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써야죠. 알겠습니까? 표현은 저렇게 우리가 연속 구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저런 구간의 표현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풀면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연속성과 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함수가 일반적으로 연속인 게 당연한 거니까. 알겠죠? 어떤 이상한 짓을 했을 때 불연속이 나온다는 것은 그죠?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되는가 가우스 함수에서 가우스 아닌 정수가 되는가 해서 보통 불연속이 된다는 걸 꼭 인지하고 있으시고 알겠죠? 함수 자체를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분리시켰어? 거기서 불연속이 나오겠죠? 알겠죠? 어차피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그 세 군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이 함수를 다루는 거지.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보시죠. 아까 이상한 문제가 몇 번? 101번이냐? 태양이었나? 아니었어, 이거 아니냐? 100번. 100번? 아, 100번 이상은 늦어졌구나. 100번은 답이 0부터 3까지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건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죠? 꼭지점 x좌표가 100번입니다, 여러분. 100번. 2도요. 0부터 3까지 0이 두 칸 옆에 x는 0, 0이고 최구간이야. 색칠이야. 3이 여기 있죠. 3. 그럼 0을 대입한 게 최대일 거니까 최대값은 0. 최소값은 3을 대입한 거니까 9 마이너스 최소값 마이너스 3. 아, 3이 아니라 2를 대입한 거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죠? 네가 잘못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뭐, 단순한 거죠.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왜 질문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의문을 푸는 친구들은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이 함수의 극한 파트에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 정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인 구간, 폐 구간,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면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폐 구간이야. 알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2부터 5까지 폐 구간이 있어. x가 2부터 5까지 이렇게 잘랐을 때 함수가 연속이라면 그래프가 막 생겼을 텐데 근데 2부터 5까지 자르면 2가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고 뭐 5가 여기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죠?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최대값 존재하겠죠? 최소 존재하겠죠?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런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파트에 문제가 이런 거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연속이어야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불연속이라면 이럴 수 있죠. x가 2일 때 좌표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빵빵 뚫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x는 뭐 5 이렇게. 그죠? 이래버리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할 때는 이런 좀 허접한 문제가 좀 수록돼 있다. 여기서 뭐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9페이지로 하시죠. 질문. 다 해봐요. 금방 보니까. 103번의 디귿 볼게요. 103번의 디귿입니다. 103번의 디귿입니다. 자, hx가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개념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나중에 함수 해석을 잘하면 알아서 하니까 그때는 내가 그렇게 뭐 그 어떤 틀을 되게 꼼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함수를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함수 이 hx가 보는 순간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함수 아닙니까? 하여튼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정리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응할 게 아니라 딱 보면 일단 딸리는 아니고 함수 왜 이렇게 정하지? 그죠? 왜? 난 너가 보면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궁금하겠죠? x가 1이 아니라 뭉뚱 그려놨으니까 아 이거 정리하는 얘기네. x가 1보다 크다면 x-1분의 뭐 인수분할게요. x-1이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2분의 x-1은 그리고 x가 1이면 1이라는 겁니다. 이래야 좀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함수를 읽어봤어? 야 이렇게 정리해야지 왜 저렇게 쓰고 있어? 라는 게 빨리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저거 봤더니 잠깐만 이거 x 마이너스 약분은 돼야 안 돼? 약분하면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여기 x는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약분 됩니다. 약분 되는데?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저 함수가 x 마이너스 x 1 이렇게 있는 거네. hx가 이거네. 지금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건 이 함수를 딱 보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되어 있어야 돼. 어차피 이런 뭐 복잡한 함수들을 나중에 해석을 잘하면 뭐 진짜 알아서 하겠죠. 필요하면 정리할 것이고 필요 안 하면 정리 안 하겠지. 알겠죠? 지금은 알겠죠? 절대 없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대응해보면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인 걸 찾아라. 자, 함수가 이러면 하윤아 이건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죠? 1일 때 연속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윤아 몇 개 대입해 봐야 되는 거지? 3개. x에 이렇게 쓸게요. h1 플러스 얼마예요? 하윤아 1 플러스 1 그죠? 여기는 지금 그죠? h1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다르네요. 불연속입니다. h1은요? 1입니다. 어쨌든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이거 왜 불연속이죠? 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이거 값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저번에 이상하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연속이죠. 불연속입니다. 질문 106번 가겠습니다. 106번 보시죠. 네, 지웠습니다. 106번은 네,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 경험치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보시죠. 이거 여러분 극한값 존재처럼 느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질문 이렇게 해볼게. 나중에 이런 문제 만날 거야. 봐봐. 네, 106번을 이해하기 앞서 요거 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존재한다. 얘가 각각 존재한다. 저번에 풀었잖아. 존재할 때 알겠죠? 106번입니다. 얘는 다른 질문이지만 극한값 존재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6번은 문제를 바꿨어. 야, 얘랑 얘가 극한값 존재할 때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x가 a일 때 극한값 존재하는 거 찾아라. 항상 존재하는 찾아라.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 마이너스 gx가 얘도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니? 라는 질문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얘는 연속 문제니까. 니은은요,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의 상승 존재하니? 질문입니다. 지금 적고 얘기할게요. x가 a로 할 때 fx분의 gx 리을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 gx분의 gx. 자, 확인해볼까요? 저번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극한값 존재하면 대입해라. 알겠죠? 이 알파라 해. 베타라 해. 이게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존재하잖아. 참이야. 극한값 존재하면 이게 뭐가 돼? 베타 상승. 존재하잖아. 참이야. 이게 뭐가 돼? 알파분의 베타는 맞는데 잠깐만 분수가 나왔네? 어떤 말이 필요해?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그런 건 없잖아. 거짓이야.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 연속 문제잖아. 거의 같은 이유로 참이고 거짓이긴 해요. 연속도 쌤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거짓이긴 하고 얘가 좀 애매한데 봐봐요. 여러분 봐봐. 아직 연속 얘기 아닙니다. x가 a일 때 fx가 극한값 존재하고 gx가 극한값 존재한다면 이렇게 합성한 놈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의견을 내보세요. 참, 이 존재한다가 항상 존재하면 참이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겠죠. 참 거짓이고. 거짓. 여러분 판단은 다음에 왜 거짓이라고 판단해요? 네. 뭐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GX가 베타죠. 그렇죠. 네. GX가 베타라기보다는 GX의 극한값은 베타인 거죠. 그럼 저 넣으면 응. F 베타. 그렇죠. 맞습니다. 단어 얘기는 맞는데 뭐 표현이 서투르니까 여러분 전달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얘는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fx랑 gx 요 함수는 x가 a로 갈 때는 극한값이고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요 gx를 딱 x에 a를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극한값 존재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디가 나와? 베타 근처가 나오긴 하겠죠. 베타 플러스나 베타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따지는 건
베타를 f에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나는 fx가 a에서는 존재하는 걸 알고 있지만 베타에서 존재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베타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의 질문은 y는 fx가 알려줄게요. 리미트 x가 베타일 때 fx가 존재하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이해했습니까? 근데 나는 a에서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베타에서 존재하는 걸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 이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건드린 그 지점이 합성을 해버리면 A에서 출발, A 근처를 두들기고 있지만 GX로 나온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네들이 항상 존재하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어차피 거짓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얘의 상위 개념인 X가 A에서 fx가 연속이, fx, gx가 연속일 때 지금 106번 이런 질문이죠. 연속일 때 얘네들도 항상 연속이 되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얘의 질문은 그거잖아.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 함수가 싹 다 x는 a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봐라 이런 질문이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방금 극한값에서 보였던 거와 거의 같은 이유로 얘 둘은 참이고요. 얘는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말로 먼저 해볼게. 얘가 참이건 당연히 봐봐. 여기에 이제 x가 A에서 연속이려면 a 대입한 거, a 뿔 대입한 거, a마 대입한 거 같다 소리잖아. 원래 fx랑 gx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두 함수를 빼나 곱하나 이건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극한값과 같은 이유로 얘는 연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 놈이 안 되니까 아예 분수식 만들었잖아. 분모가 또 연될 수 있잖아. 같은 이유로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미을도 같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게 봐봐. GX에서는 A를 대입하나 A 뿔을 대입하나 A 마이너스 대입하나 결과는 같겠죠. 근데 그 같은 결과 아까처럼 베타였다면 fx 대입하는 건 베타 지점이잖아. 베타 지점은 fx가 불러줄 수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는 극한으로 푸나 연속으로 푸나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극한은 2개 대입한 환경과 연속은 3개 대입한 환경인 건데 한 개가 더 들어갔다 해서 뭔가 특별한 점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결로 봐도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었고 이건 이거는 거짓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이런 성질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요. 107번 가보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자, 107번입니다. 자, 이런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이게 다 초반에 나오는 문제가 다 부연속이 나오는 체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이런 질문이야. 이제 보시죠. 107번입니다. 잘 들어. 개념적이라서 이해만 잘 되면 숙제를 안 해오니 막내 자식들도 정리가 잘 되니까 잘 들으세요. 봐봐. 자, 얘 둘이 둘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 나와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언제 부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1번 얘기하죠. 1번 함수가 fx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면 거기서 무조건 부연속이야. 근데 모든 실수 연속이 되려면 fx가 0 되는 x값 존재하면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이게 2차 함수거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아하. 뭐 하는 얘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 하면 뭐 하는 얘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풀는 얘기. 그럼 fx의 식 가지고 d가 0보다 작다 풀면 아마 a의 범위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and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성이 되겠어? 두 번째 요 함수는 gx가 분모에 깔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gx가 0 되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실수 연속이라면 gx도 2차식이야. gx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걸 둘 다 만족하면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죠? 딱 그 체크 포인트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유리함수 만들었다면 다른 데 보지만 분모가 0 되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요 20페이지 가시죠. 질문. 자, 질문 봐. 숙제풀이 싹 하고 쉬는 시간을 갖죠. 질문. 없나요?
21페이지는 116번 가보겠습니다. 116번입니다. 116번입니다. 보시죠. 116번입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x 플러스 1 fx는 x 5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2gx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우리 배웠던 유형 2번 패턴이네요. 그죠? 정리부터 합시다. 정리는 여기서 출발해야지. fx 구할 수 있는데요. fx는 x 플러스 1분의 x 5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gx가 될 겁니다. 됐나요? 단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fx 연속함수인데?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실수 연속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답이 나와있나? 나와있네. 11이래요. 얘를 만든다. 그죠? 그때 얘가 모든 실수 연속일 때 g1을 구해라. gx는 2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수 1. g1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gx를 밝혀봐라 이 소리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힌트 한번 할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구한 극한값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5승 더하기 1 더하기 2gx의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요건 우리 앞에서 계속 풀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에서 문제입니다. 힌트 2개겠죠? 알겠죠? 힌트 2개면 최고차항 잡혀 있어서 최고차항 1이야. 답이 나오겠죠? 힌트 2개 잡으러 가시죠. 잘 봐봐. 자, 이거는 또 요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잘 풀었다면 정리 잘 되고 이거 돌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봐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되죠. 얘도 0되죠. 그죠? 요거 분리시켜서 풀란 얘기야. 알겠죠? 분리시켜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가 이거 아직 연산이 여러분들이 연산 경험 때문에 아직 이런 걸 잡는 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알게 될 로피탈 정리라는 걸 배우면 이런 거 다 쉽게 풀려요. 근데 그냥도 푸는 거에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가 무한소분의 무한소라서 이거 극한값 구할 수 있거든. 얘부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 구해볼게요. 봐봐. 저거 구하는 게 어렸을 거야. 봐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어렸을 것이고 저기서 저게 구해진다는 뜻도 몰랐을 것이고요. 봐봐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5제곱 더하기 요거 값을 구할 수 있죠. 왜? 둘 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분이니까. 그죠?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분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하든가 유리해야 되겠죠. 무슨 문제겠어? 인수분해주지. 인수분해 마이너스면 0 되는 거 맞잖아. 인수분해 되겠지. 5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초림제법. 얘 1 있고 4차, 3차, 2차, 1차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되네. 그죠? 이게 인수분해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인수분해한 결과 x 플러스 1과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몇 분 되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1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네. 5네 5. 그죠? 오빠 얘가 하나 나와. 얘가 얼마라고? 5라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얼마나 얘기야? 6이라는 얘기 주가 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gx가 6이라는 얘기야. 이 약분 됩니다. 이 약분 하시면 얘가 3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러면 여러분 풀 수 있죠. 왜? g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 계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잡고 집어넣은 다음에 힌트 2개 이 정도에서 풀어내면 a, b가 나오겠죠. 그러면 끝.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앞에 문제도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쌤이 무조건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단원의 함수역함부터 적분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얘기. 알겠죠? 앞에서 푼 그 풀이가 있어야 계속 쉬워지는 거죠. 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개념만 추가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차가 하나 껴있어가지고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직 우리가 경험치가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질문이요. 없나요? 없나요? 120번 120번입니다. fx는 x-3 x가 a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는 x가 a보다 커 y는 절대값 fx가 얘가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그때 a 값을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fx가 재거든? 저기에 절대값치한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적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적으면 돼요? 함수가 얘인데 요 함수 식을 식으로 쓸 수 있냐는 소리야. 선생님 질문이 어떻게 써? fx가 a일 때 절대값 fx를 식으로 쓸 수 있냐고. 응. 이게 식으로 써지죠? 저렇게요? 이렇게요. fx가 식으로 나와 있죠? 쓸 수 있죠. fx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도 식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써요? 네, 여러분 봐봐. 요 함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y는 이게 fx지. 절대값 fx 뭐였어요? 이거 절대값 식은 뭐였지? 이렇게. 이건데? 이래서 원래 fx가 개였으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식으면 되잖아요. 모든 식이. 그죠? 이거 아닌가? 그치? 그럼 나한테 질문이 봐봐. 이 함수가 실수전체 연속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래요. 질문이 됐습니까? 또 봐봐요. a에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위에 뭐 대입한 거? a 대입한 결과와 밑에 a 대입한 결과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연속이지. 이래서 이 절대값 하나가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그냥 선생님 절대값 함수인데 여기 절대값 씌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y는 여기 뭐 2x 플러스 1이 있고 x가 a로 적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x 마이너스 5 정도로 할까요? x가 어디가 안 맞나? x 플러스 5 할까요? 이렇게 얘가 모든 실수의 연속이 되기 위한 a의 값을 구해라. 뭐 어떻게 풀어? 위에 a 대입하고 밑에 a가 같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절대값 하나가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면 돼요. 자, 두 절대값이 같은 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안에 있는 게 똑같으면 되고요. 그럴 리는 없겠네요. 또는 두 번째 하나는 냅두고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빼면 됩니다. 넘기면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 되면 답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절대값 자체는 큰 영향을 주는 함수의 어떤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뭐 합성을 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좀 골치 아플 수는 있는데 알겠죠? 절대값 정도는 그냥 쉬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본 유형과 같은 문제다. 특이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121번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121번에 121번 봐봐. 뭐 잘 푸시면 되겠지만 121번에 gx를 딱 보는 순간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딱 보면 뭐부터 해야 돼? 집중부터 하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작을 때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마이너스 아닐 때로 묶어치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말로도 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고 이제 문제 풀어야죠. 알겠죠? 그것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요 없습니까? 질문 124번도 해줘볼게요. 124번입니다. 자, 지금 이게 딱 그 연결해서 알려주기 너무 좋은 패턴이나 뭐 질문이 없었으면 얘기 좀 해주는 건데 또 잘 푼 친구들은 자기 풀에 있을 것이고 특히 미적분은 워낙 이 수학적스러운 이 개념적스러운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하니까 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봐. 124번입니다. fx가 나와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gx를 fx 플러스 1과 정리
f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g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k가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봐봐. 자, 이제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방금 문제에서 원래 fx는 절대값이 없었어. a에서 분리가 돼 있었어. 근데 절대값을 취한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절대값은 큰 변화 없는데 띠리릭 a 같다. 끝. 그죠? 자, 이 문제 봤어. fx 2차 함수야. 알겠습니다. gx를 봤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fx를 이동하긴 했으나 어쨌든 얘 둘 다 몇 차야? 얘 2차고 2차야. 아직 뭐 단순한 상황인 거죠. 되게 뭐 특이하게 연속성을 따질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는 그냥 연속함수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얘가 만약에 x가 0에서 연속이려면 0 대입하면 0 대입 같은 문제.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원한 게 아니라 야 이게 gx인데 gx를 제곱했어. 그럼 제곱을 하면 되게 독특한 게 발생될까요? 절대값과 유사한 관계일까요? 유사한 관계죠. 왜? 이걸 제곱했대. 그럼 얘를 제곱했으면 야 그냥 이게 제곱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0보다 클 때 얘가 제곱이고 동물적으로 대가 제곱이겠지. 큰 변화가 없는데 뭐래? 모든 실수 연속이에요.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위에 0 대입한 거랑 밑에 0 대입 같으면 되겠지. 알겠죠? 이 문제 똑같은 거야. 왜? 얘가 함수를 건드린 정도가 내가 뭔가 각을 세워서 접근할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야. 그냥 2차 함수를 둘로 띡 분리만 시켜놨고 한쪽을 뭐 옆으로만 당기고 옆으로만 당겼는데 뭐 그런 의미도 필요 없어. 어쨌든 2차 함수야. 그걸 적용했어. 그럼 4차 함수, 4차 함수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긴장의 각을 높여야 되는 거 어떤 걸까? 유리함수를 만든다든지 항상 똑같은 거야. 가우스에 넣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단순하게 뭐 절대값 따위 정도하고 제곱 정도를 하고 뭐 옆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함수의 성향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성향이 뭐야? 연속 함수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해도 풀이만 얘기하면 위에 0을 대입한 f1의 제곱과 밑에 0을 대입한 f-1의 제곱이 같으면 답입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함수의 어떤 건드린 상태를 보고 별거 없네. 띡띡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아직은 초반전이라 틀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 쿨하게 진행해버려야 돼. 알겠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진행해버리면 뭔가 디테일이 있는 문제 틀리겠죠? 공부하면 되잖아. 알겠죠? 지금 우리 좀 쿨하게 가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걸려요. 틀리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풀어버렸어. 틀렸어. 그게 더 나아. 알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오래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딱 이해한 개념이 있으면 그걸 다 질러 그냥. 틀렸으면 틀린 걸 감당하면 돼. 내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다른 그 쿨하게 풀어도 되는 문제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 디테일한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정확히 배워야죠. 알겠죠? 그럼 다음부터 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쫀 친구들은요, 이제 그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왜? 다 그냥 일방적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봤을 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질러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야 더 잘 잡힐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없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내용을 가지고 가시죠. 쉬었다 가시죠. 질문요? 자, 그만하고 따라와. 자, 우리 기본 유형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약간 응용편의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단은 뒤에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주요 내용은 정리가 다 됐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될 23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건 그냥 응용편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잘 녹여서 이런 활용성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는 걸 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뭐 모의고사 문제도 꽤 있고요. 그렇죠? 실제 3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많이는 아니고 몇 개 좀 넣어놓은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차근차근 앞에 문제랑 같이 풀도록 하고요. 또 단순한 그 개념 진도용 얘기는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시면 요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는 게 마지막 내용으로 딱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극한의 이야기를 쓰니 크게 이제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단원 일단원이 함수의 극한
이제 그래프에서의 극한을 따지는 방법, 식에서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속을 넘어서 연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연속을 따지는 방법, 식에서 연속을 따지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 끝난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성질들까지 몇 개를 배웠다. 그러면 1단원 내용은 다 끝이 나는 거죠. 거기 이제 그 1단원의 마지막 내용에 이런 작은 정리가 두 개 있습니다. 정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 이 최대 최소 정리는 뭐 이렇게 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폐구간 안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정리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이 폐구간이라면 당연히 제일 높은 점은 좌표가 있을 것이고 제일 낮은 점은 좌표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139번 봐봐. 이건 뭐 설명이나 정리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 기구간이네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의 정의된 함수 yfx가 다음과 같다 라고 함수를 봤어요. 이거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빵꾸 뚫려 있잖아.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요. 최소값 있어요? 아 없어요. 없네요, 그죠?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죠? 둘 다 빵꾸, 제일 높은 점만 아니면 빵꾸 뚫려 있어서, 그죠? 부연속이라고 무조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함수처럼 생겼으면 그 주어진 범위에서는 최대와 최소는 없겠죠. 그런데 뭘 요구하는지 읽어보죠. 1번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6 사이입니다. 사이에서 불연속인 점은 두 개다라는 거 어때요? 참여 거짓? 거짓. 거짓이에요? 몇 개인데? 맞는 거. 불연속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x가 얼마일 때? 3. 3일 때와 x가 5일 때 두 군데에서 불연속입니다. x가 3일 때 왜 불연속이죠? 그렇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x가 5일 때 왜 불연속이죠?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은 참이었고요. 2번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 얼마야? 4 맞죠? 3 플러스나 3 마이너스 둘 다 4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결과는 4입니다. 2번 참이고요. 3번 폐구간 0부터 1까지에서 자 0부터 1까지 봐봐. 폐구간 0부터 1까지 근데 0부터 1까지 이거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연속이죠.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모두 갖는다 참여 어디야? 참이죠. 요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3번 참이고요. 4번 1과 2 사이에서 1과 2 사이도 폐구간입니다.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연속이죠. 그럼 뭐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겠죠. 최소값 갖는다 참이죠. 5번 1부터 5까지 자 1부터 5까지를 봐봐. 1부터 5까지를 보면 불연속이죠. 그렇죠? x가 3일 때도 불연속이고 5일 때도 불연속인데 제일 꼭대기가 이제 4 지점에 빵꾸 뚫려 있죠. 최대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뭐 정리할 내용이 없는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자 정리할 내용 이제 극한의 마지막 정리할 내용은 유형 8번에 있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이건 정리를 해요.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사이값 정리는 선생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공식이라 표현해요. 공식. 쌤이 공식이라고 모습 다 갖는 이유는요. 암기하고 이걸 쓸 상황이 나오면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보통 이런 공식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쌤이 많이 예시로 드는 패턴이 이런 건데 여러분 양수 조건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산술기하 그지? 산술기하 문제를 한번 볼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확률인데 합 또는 곱이 합과 곱이 같이 나오는 거야. 역수문에 나왔어? 100% 산술기하죠. 이렇게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이라는 건 내용을 딱 기억해 놓고 사용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용시 그 상황이 나오면 써야지. 알겠죠? 이 당연히 이제 경계 없어지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배울 사이값 정리 또한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상황을 준 겁니다. 그럼 적용하면 됩니다.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 여기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연속함수여야 되고 연속함수에서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얘기할 수 있어. 불연속은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속일 때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연속함수 fx가 일단 가정해 볼게요. x축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xa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양수가 나왔어요. 여기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f에 대한 양수입니다. 양수가 나왔고요. 내가 x에 b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음수가 나오더라고요. fb는 음수였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 내용은 이거예요.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서 X축과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정리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연속이라면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됐을 거 아니야. 그럼 X축을 지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X축을 한 번 지나든 두 번, 세 번 지나든 지나왔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와의 교점은 A,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죠? 이 두 점을 연결하려면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이 당연한 말이 사이과 정리예요.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 당연한 말을 쌤이 이제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로 적어드릴게요. 알겠죠? 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말인데 자 써볼게요. 봐봐. 사이과 정리 이 문장입니다. 자, 구간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표현 f 함수 fx에서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이게 기본이죠. a를 대입한 높이와 b를 대입한 높이의 부호가 다르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이 존재한다. 자, 요 문장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쌤이 한번 보여드린 말과 똑같은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해되겠어요? 표현은 저렇게 해요. 좀 어렵게. 알겠죠? 내용은 당연한 얘기인데. 알겠죠? 연속함수가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A, B 사이에서 X축과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교과서적 표현 쓰면요. 봐봐. 폐구간 A부터 B 사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이 부호가 다르면 fx는 0의 실근이라는 게 그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내용이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사이값 정리를 공식이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알겠죠? 공식이면 내가 적용할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식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풀이법. 사이값 정리가 적용되는 문제를 만났어? 그럼 우리 뭘 확인하냐?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다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근이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공식을 외울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사용 시기를 같이 외워야 돼요. 우리가 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 사용식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에서 각이 두 개 이상 나와 있을 때, 외접원을 건드렸을 때, 삼각형의 길이비를 요구할 때, 뭐 이럴 때 사인 법 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 시기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얘 마찬가지로 언제 쓰느냐? 사용식입니다. 사용식이 그 연속인 함수가 필요하고 일단 인드 실근값 잠시만요. 구간 또는 범위가 나올 것이고요. 연속은 당연한 거니까 인드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저거 사이값 쓰라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 어떤 구간이나 범위를 막 제시하면서 야 여기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사이값 정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근을 구해라? 그 사이값 정리 아니죠. 방정식 문제죠.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라? 그건 나중에 배울 미분의 활용 문제일 겁니다. 알겠죠? 사이값 정리는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없어요. 어차피. 실근을 구할 수도 없어요. 다만 쌤, A와 B 사이에 실근이 있는 거 확신합니다. 1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합니다.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연속함수에서 구간 또는 범위를 제시하면서 실근이 있는지 확인해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인지 확인해봐. 다 사이값 정리야. 쌤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풀이하는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개념 문제가 143번처럼 나와요. 143번입니다. 143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얘가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 알겠죠? 그건 내가 얘기해 준 거야. 내가 구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래. 그럼 여기 있는 객관식이 좌표가 아니에요. 구간인 거죠. 자, 1번의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실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0부터 1 사이에는 실근이 있어? 물어보는 거야. 세 번째, 1부터 2까지, 네 번째,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여기에서 얘는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 문제 상황은 사이값 정리인 건 이해되겠죠? 실근 구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실근 몇 개인지 파악하는 얘기 아니잖아. 실근이 이미 한 개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냐고. 알겠죠? 딱 이 문제인 거죠. 어디에 푸냐? 자 왼쪽에 있는 함수를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3이 넘겨져 있지 않고 여기에 3이 있었어? 그럼 넘겨야 돼. 왜? 사이값 정리는 항상 는 0에서 푸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식이 있어 다 넘겨. 다 넘겨서 그 덩어리를 fx. 알겠죠? 그럼 봐.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풀이법이야.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f 마이너스 1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라 음수네요.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F0은 얼마죠? 0은 마이너스 음수네요.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알겠죠? 얘는 물론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무조건 없는 게 맞을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봐봐. 쌤, 둘 다 음수니까 실근이 없네요 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모르는 거죠. 실근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봐봐. X축이 있어. 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음수가 나왔고요. 마이너스에서 0을 넣었더니 또 음수 나왔어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지. 왜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른다가 정답인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일단 실근이 여기는 모릅니다. 알겠죠? 0과 1 사이는요. F2를 넣어봐야죠. 1을 넣어봤더니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네. 음수. 아직도 모르네요. 0과 1 사이도 모르겠다. 실근이 없겠네. 얘는 그냥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실근이 없다는 소리야. 알겠죠? 1과 2 사이는 F2를 구해볼까? F2는 2면 8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 양수야. 발견. 그죠? 1을 넣었을 때 음수였는데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됐어. 부호가 바뀌었죠. 1과 2 사이에서 x축과 교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저기에서도 한 개만 쓸 수 있는 거 어디에서? 다른 거죠. 아니, 봐봐. 일단 봐봐. 얘가 실근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네. 그치?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실근은 일단 봐봐. 여기서 부호 바뀌었지? 네.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당연히 1과 2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1일 때 음수였고 2일 때 양수였어. 여기를 지나갔을 거 아니야. 무조건 여기서 나온 거지.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왜요? 왜냐면 이미 나왔잖아 여기서. 그쪽에 접하면 안 되죠. 아마 이제 그 단어가 얘기하는 선생님 이게 접해서 이렇게 한 개만 둘 다 음수니까 접해서 한 개만 나올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혹시 예전에 선행할 때 3차 함수 그래프 생긴 거 혹시 알아요? 그죠? 3차 함수가 접하는 게 하나 있으면 무조건 한 개 더 생겨. 한 개만 유일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3차이기 때문에 저 범위에서는 뭐라고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3차 방정식이 이미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다면은 접하는 걸 지금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런 질문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알겠죠? 근데 3차 함수 이게 어쨌든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자체가 접하는 근 한 개만 갖는 건 불가능하네요. 알겠죠? 접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은 다른 근도 하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를 두 개 가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근이 한 개라니까 아마 그래프가 뭐 3차 함수 그래프를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났던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여기는 확실하다. 알겠죠? 그리고 뭐 또 꼼꼼하게 따지면 여기랑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는 확실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얘가 한 개라니까 그럼 여기가 맞구나.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부호를 비교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게 조금 난이도를 높여지면 뭐 145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145번은 여러분 되겠다. 145번 봐봐. 얘기만 좀 해보자. 145번 봐봐. 145번. 145번입니다. 말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구간 1부터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미 이제 여기서도 실근 존재 유무만 따지라는 거니까 사이값 정리를 확인해봐라라는 얘기 맞죠? 그죠? 그럼 기억을 보시면 사이값 정리는 무조건 연소함수여야 돼. 기억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1부터 2까지를 보는 거야. 요걸 fx가 잡았을 때 이 fx는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확인해 봐야 돼. 얘를 fx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함수는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확인해 봐야 돼. 연속이죠. 절대값 따위는 불연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불연속은 항상 가우스 아니면 유리함수죠. 알겠죠? 여기다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부호 확인하는 소리 알겠죠? 니은도 보시면요. 무리함수 내용이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연속함수죠. 1 대입하고 2 대입 부호 확인하고 나서 되겠죠. 알겠습니까? 디귿을 보시면 3x-1분의 4 요거를 fx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죠.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불연속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는 연속이라서 사이값 정리를 적용해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왜? 1과 2 사이에 3분의 1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내가 따지고 있는 범위 자체가 연속법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체크는 해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46번 우선 풀어볼게요. 146번입니다. 146 보시면 자, 이런 단계로 어려울 수 있다. 원래 사이값 정리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어려워진 문제 정도 돼봤자 내가 지금 풀어주는 두 문제 정도인데 봐봐요. 146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f-2가 -1이고 f-1이 1이고 f0이고 좌표를 쫙 주고 있죠?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4입니다. 이걸 쫙 준 상태에서 야 fx0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겠니? 라고 물어봤어. 얘도 사이값 정리야. 개수를 요구하긴 했지만 적어도 몇 개만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한 개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최소 몇 개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야? 146번입니다. 연소함수 fx가 좌표를 따라 몇 개 주고요. 얘는 최소한 근이 몇 개는 있겠니? 라는 질문이죠. 그쵸? 아, 이걸 준 이유가 있겠죠. 그쵸? 얘가 나한테 준 정보가 -2부터 출발이니까 뭐 이거 따져야 되겠지. -2에서 마이너스를 지날 때 부호가 바뀌었네요. 여기서 근이 몇 개 있었을까? 최소한 1개. 무조건 1개가 아니라 1개 이상 있었겠지. 1개 발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올 때는요? 모르죠. 여기서 넘어올 때는요? 최소한 1개. 1개 더 발견. 그죠? 뿌려서 바로 왔으니까 x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넘어올 때 1개 발견. 모르죠. 아, 최소한 하나, 둘, 3개는 확실하네요. 3개입니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사이사이 지점을 준 이유를 알겠죠? 그죠? 그거 다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면 150번 같이 주기도 합니다. 자, 150번 볼게요. 얘랑 비슷한 뉘앙스야. 150번입니다. 이 사이값이 어려워지면 이런 겁니다. 150번 보시죠. A, B, C는 크기가 이렇대. 그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x-a, x-b 더하기 x-b x-c 더하기 x-c, x-a 이렇게 얘는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정을 보이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진행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이 있냐를 나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 증명하는 문제네요. 증명하고 넘어가죠. 봐봐요. 자, 얘가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증명하래요. 알겠죠? 요거는 뭐 여러분이 풀 만한 문제 아니니까 내가 보여드리죠. 봐봐. 일단 얘는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 맞죠? 그죠? 나 얘를 fx라 가정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가 a, b, c의 크기를 준 건 뭐 이유가 있을 거니까 대입해서 구해볼게요. fa부터 구해보죠. f이 어떻게 돼요? 0 되고 a-b, a-c 0 되고 그렇죠? 얘 보니까 부호가 얘가 b가 더 크니까 음수일 것이고요. c가 더 크니까 음수겠죠? 얘가 양수인 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 크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b도 대입해볼게요. 이렇게 너네가 알아서 대입을 해봐야 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b를 넣어보면 0 되고요. 0 되고요. b 넣어버리면 b-c, b-a입니다. 그죠? 얘 음수였을 거고 c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였겠네요. b가 더 크니까. 곱하면 음수였겠네요. a와 b 사이에 근이 하나 있어야 되죠. fc를 넣어보시면 해보세요.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고 음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해서 최소한 2개의 식은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런 놈의 증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게 사이값 정리까지 해서 1단원에 들어있는 이 진도적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1분만 쉬시고 이제 어금니 깨물고 앞에 건너뛴 내용 좀 풀이하러 갑시다. 오늘 연속 얘기를 많이 해서 연속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대로 하겠다. 앞에 극한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내용은 거기 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23페이지에 있는 오늘 원래 나가야 되는 거죠? 22페이지까지 숙제였으니까 23페이지에 있는 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여러분 아마 숙제하실 때 22페이지에 122번 풀었죠? 그죠? 22페이지에 122번 봐. 요거 잘 풀렸죠? 끝났습니까? 요 얘기부터 출발할게요. 요 얘기랑 연계되는 개념들이라서 그걸로 출발할게요. 122번은 푼 문제니까. 푼 문제에 대해서 좀 성질적 이야기를 좀 넣어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좀 이해가 편할 거니까 122번부터 오늘 이제 추가로 넣어드릴 얘기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22번 보시면 fx가 요거는 여러분 푼 문제요. 마이너스 x 더하기 x가 클 때 x 더하기 x가 이거보다 작거나 gx는 연소함수예요. x 플러스 k입니다. 근데 y는 fx 곱하기 gx가 사실은 뭐 모든 실수 연속일 때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실수 연속일 때 k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뭐가 지금 fx를 봤을 때 이거 x가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x는 불연속이죠. x는 1에서 얘는 불연속. 위에 1은 1, 밑에 1은 4니까 다르잖아.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얘는 뭐 연속함수죠. 연속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얘들을 곱했을 때 모든 실수 연속이 된다. K를 구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함수와 연속이라는 함수를 곱하면 얘는 언제 불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다? X가 1에서 불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연속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물론 X가 1이라고 잡아먹긴 했는데 알겠죠? 그러면 이걸 풀어서 답을 잘 구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배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첫 번째 풀이. 선생님, 얘가 1에서 연속이려면 여기에 3개를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을 대입한 결과, 자, 이거 보세요. 1 플러스를 대입한 결과, 1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라고 풀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해보면, F1은 4 곱하기 G1은요? 1 플러스 K. 그죠? F1 플러스는요? 위에 넣어야죠. 1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한데 뭐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 넣으면 1 곱하기 G1 플러스도 뭐 1 플러스 K 플러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곱할 거니까 그냥 1 플러스 K. 그죠? 얘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밑에 넣어야죠. 4 곱하기 1 플러스 K. 보면 연속함수니까 다 똑같겠지. 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되니까 같으면요. 다 똑같아야 연속인 거니까 선생님 4의 1 플러스 K가 1 플러스 K는 같은 거니까 풀면 K는 마이너스 나올 거랍니다. 정답.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푼 거야.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이런 것도 배웠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은 문제 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잘 들어봐.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까 수업에서 뭘 배웠냐면 fx가 A고요. gx가 A입니다.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저 함수를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쟤는요 fx 곱하기 gx는 써볼게. fx가 두 개로 분류되어 있고 gx는 한 개니까 그럼 되잖아.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얘일 것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함수를
부담스럽진 않죠.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얘가 만든 함수가 뭐 f 합성 gx다. 아니야, 반대로. g 합성 fx다. 이건 부담스럽죠. 이건 대입으로 풀어야지. 근데 뭐 곱셈 정도는 쓰면 되죠,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1에서 연속이라는 거니까 위에 1 대입한 건 아래 1 대입 받겠죠. 뭐 다음부터 훨씬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푸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지금 전달할 얘기는 요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뭘 전달할 거냐? 노트에 이제 한줄 쓸 건데요. 요런 팁 보여줄게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yfx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 거야. y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태예요. 불연속. 상황 설정입니다. 그리고 y는 gx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함수일 때. 오케이? 자, 중요한 얘기야. 필기상에 한 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써도 되고. A에서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알겠죠? 얘일 때 둘을 곱한 게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자,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죠? GX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둘을 곱했더니 연속이 됐대요. 아, 그 말은 GA가 0이라는 얘기예요. 요 성질이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엄청나게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자, fx가 a에서 불연속이고요. gx는 연속이야. 그때 둘을 곱하면 연속이 됐어? 아, GA가 0이라는 얘기야. 얘가 0이기 때문에 둘을 곱한 게 0이 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뭔 얘기냐면, 자, 요걸 좀 할게요. 지금 내가 뭘 주장하는 거냐, 봐봐. 아, 이거 다 했을게요. 그냥. 봐봐요. 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fa 곱하기 ga와 fa 플러스 ga 플러스와 f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를 다 구해봐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미 fx는 불연속이니까 이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이미 불연속인 거 알고 풀고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3이면 얘가 뭐 2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근데 gx는 연속함수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이 어때요?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연속함수니까, 그렇죠? 그럼 뭐 생각해봐. 이 결과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서로 다른 숫자가 3개가 있는데 하나의 같은 수를 곱해서 결과가 똑같아져야 돼. 이게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x를 쳐봐. x를 치면 3x가 2x가 돼야 되는 거잖아. x는 0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0이라는 숫자가 추가를 다 해줘야 다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함수 곱했는데 연속됐어? 아, 그 지점에서 연속이 0이었다 소리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요 문장을 배웠으니까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봐봐. 다시 세 번째 풀이지. 다시 문제 갑니다. 얘 x가 이래서 불연속인 거 바로 확인됐죠? gx는 연속함수입니다. 근데 둘을 곱한 게 연속이 됐대. 아, 무슨 얘기냐? g 몇이? 1이 뭐다? 0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내용을 숙지한 친구는요. 띡 보고 30초 컷. 끝.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이 얘기가 이제 모의고사형으로 가면 자꾸 나와요. 자, 여기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오세요. 23페이지입니다. 됐어? 잘 봐봐. 23페이지입니다. 선생님 127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27번. 127번입니다. 보세요. 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fx랑 gx가 나와 있네요. 자, fx랑 gx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fx 딱 보니까 얘 언제 불연속이 될 것 같아요? 12. x가 12일 때 또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가 함수 많았으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어려워진 버전 드린 거야. 새로 배운 개념 없습니다. 답이었어. 알겠죠? 봐봐. fx 봤어.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연속 불연속이니까. 딱 보니까 얘는 언제 불연속이 될 거 같냐? 단순하게 얼마나? 1일 때. 1일 때. 또는 12일 때. 말고 없어? 있죠. 어디요? 맞죠. 생각을 하고 많아요, 봐봐. 많아요. 없어? 많아요. 많다고? 네. 뭔데? 그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 맞죠. 말을 하라고. 이씨. 2일 때 2도 되고. 2일 때 왜 돼? 그래가지고. 태양아 어디야? 되죠. 2일 때 되죠. 2일 때 연속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고요. 태양 안 보이니? 아 4일 때. 4일 때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아 5성. 준영아 알고 안 하고 맞죠?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다른 건 이제 조용히 해. 네?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나 구려. 헤헤. 헤헤는 뭐야? 얘 어디서 나왔을까요? 빨리 생각해봐. 불연속 가능 지점이 뭐야? 분모예요. 유리 함수에서 주어 좀 얘기해. 그 다음에 하우스 한. 가우스 함수에서 가우스안이 정수일 때 괜찮습니까? 그거 잘 외우면 어제 2개밖에 없는데 쉽잖아. 그죠? 봐봐. 지금 루트 x인데요. 야, 얘가 언제 정수가 돼? 1일 때, 정수일 때, 4일 때, 범위 있잖아. 4일 때, 9일 때, 16은 아닐 것이고 범위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요거 딱 이게 실력인 거야. 함수를 주면 잠깐만. 요거 x 3일 때, 2일 때 따지는 거야.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3개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은 하기 쉽단 말이야. 알겠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함수가 딱 벌어지면요. 야,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거부터 따지고 문제 되겠습니다. 자, fx가 1일 때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빨리 따져볼게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봐. 3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확정. 왜냐면 생각해봐. 4일부터 얘기해볼게. 4를 0인데 2죠. 4 마이너스는 왜 2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1일 거 아니야. 가우스니까. 다르잖아. 불연속. 이해됐어요? 원래는 봐봐. 좀 약간 고지식한 친구들은요. 3개 다 적어가 탁탁탁 찍어 풀고 있을 거 아니야. 머리 빨리 굴려야 돼. 얘는 바로 불연속이야. 왜? 야 9면 이거 루트 9에 가우스 3이잖아. 9 마이너스 넣으면 3 마이너스니까 이게 2란 말이야. 다를 거 아니야. 2. 그죠? 2를 빼는 거 말든 다른 거 아니야. 불연속 확정. 됐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쌤, 여기는요? 따져봐야지. 따져볼게요. 자, 이제는 그냥 함께 안 쓰고 1을 그냥 넣으면 여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죠? 함수값 마이너스 1. 이제 좌극한 써볼게요. 여기에 1 마이너스면 1로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 똑같네. 연속이야. 연속. 이해됐습니까? 12 확인해볼게요. 12 여기 있으면 얼마야? 루트 12가 얼마죠? 루트 12가 3중 얼마니까 3 빼기 2, 1이면 1, 그죠? 이해됐습니까? 12 플러스 넣어버리면 여기 12 넣어버리면 12는 얼마야? 24 빼기 11은 11. 연속이네. 연속이야. 이 자식 장난을 치고 있네. 왜? 분리된 순간은 연속을 세팅해놓고 가우스에서 불연속을 잡아내게끔 문제 만들었네. 이랬습니까? 이런 해석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지면 너희가 탁탁 찍어봐야 돼. 모든 값을 대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함수가 펼쳐지면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 여기 보면 되죠. 그게 어딘데?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될 때랑 가우스에서 가우스한 정수인 거 되게 명확하고 간단해. 알겠죠? 자 외워두시고 어쨌든 fx 보자마자 포인트 잡았습니다. 이 연속이고요. 여기서만 불연속이네요. 됐습니까? 이제 문제 읽어보시죠. gx는 이런 2차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자 gx는 연속 함수입니다. fx랑 gx를 곱했더니 연속이래. 뭔 소리야? g4라 g9가 얼마다? 0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라면서 방금 배운 요 얘기의 겨냥한 문제죠. 지금 알겠습니까? gx는 그러면 최고차의 수이네. x-4 x-9가 되겠죠. 끝! 이해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뭐가 제일 중요해? 1차적으로
함수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에 가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유사함 몇 개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해라. 이건 좀 어려운 문제들이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132번 와서 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내가 설명해줄 문제들이야. 봐봐, 어려운 문제. 얘도 봐봐.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함수 보면 바로 콕콕콕 찍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실력이고 개념이야. 알겠죠? 함수를 볼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2번입니다. 자, 얘도 여러분 3학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입니다. 평가원에서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얘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 출제자가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빨리 이해해야 돼. 봐봐요. 자, 문제 하나 봅시다. 132번입니다. x가 함수일 때는 둘의 합이 너나 빨리 봐봐. 얘가 무슨 의도로 갖고 얘기하는 건지. 여기요. x의 함수일 때는 11이렇게 x-g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자, 문제 1번에서 같이 가볼게요.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뭔가 식을 분리시켜놨으니까 첫 번째 fx는 x가 0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돼? fx는 f0이랑 f0 플러스랑 f0 마이너스가 어떨까?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던지는 거야 지금. 0에서 연속이니까 세 개 같을 거 아니야. 선생님 굳이 왜 이렇게 다 분리시켰습니까? 이게 원론인 건데 이걸 분리시켜야 봐봐. 얘는 여기에 해당될 거고 얘는 여기에 해당될 거고 얘는 해당되는 게 없잖아. 그죠? 근데 결과 같다라는 걸 준 거잖아 나한테.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받아야지 그 말은. 굳이 분리시켜놓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G0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빼기 G0 플러스 얼마가 6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죠? 그때 F0을 구해라 라는 질문입니다. 그쵸? 자, 그럼 아무래도 얘가 지금 하는 멘트들을 보니까 이게 요 0뿔과 영마와 0뿔들의 관계를 준 거니까 여기에 뭐 대입하는 얘기야? 0뿔과 영마에 대입하는 얘기겠죠? 0뿔부터 대입할게요. 0뿔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밑에 넣어야지. 그쵸? 밑에 식이야. 0뿔은 여기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쵸? 0뿔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F0뿔 마이너스 G0뿔은 여기 0뿔은 0 되니까 8이겠네. 여기 되겠어? 그죠? 0 마이너스 어떤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죠. 위에 맞죠? 위에 넣어야죠. 음수니까 그렇죠? 위에 넣으면 F0 마이너스 더하기 G0 마이너스 얼마다? 4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 두 식이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뺄라 그래도 더하는 게 더 낫겠다. 더해도 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얘 때문에 어차피 연립하는 거니까 더해보면 봐봐. 더해보면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얘 다 0에다 쓸게요. 그냥 이제는 2F0이 그죠? 여기서 2F0이 아니고 2F0 더하기 얘 더한 거죠. G0 마이너스 빼기 G0 플러스가 12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요식을 겨냥해서 더한 거야. 딱 있잖아요. 얘 6이잖아요. 그쵸? 이 F0이 넘기면 6이란 얘기네. F0이 3이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서 힌트를 던진 거야. 알겠죠? 여러분 우욱함과 정확함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문제 되겠죠. 알겠죠? 뭐 개념적인 문제는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숙제를 좀 챙겨드릴게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숙제는 오늘 진행한 127번부터 요 페이지만에 132번까지 여기까지만 딱 풀어보시고요. 그 뒤에는 머리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잘라서 줘야 되겠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139번부터 152번까지 몇 개 없네? 네, 몇 개 없네. 중간에 한 페이지 뺀 거야, 그냥.
시간 잡아서 거의 푸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안 배운 게 있진 않은데 거기 내용들이 아직 그냥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요것부터 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 참. 금요일 우리 몇 시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침 10시에. 네, 아침 10시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뛰어세요. 금요일 10시입니다.